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 추진하는 기업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근로자들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도 집중해서 푹 쉴 수 있다면은 제대로 된 근로 문화가 정착이 돼서 또 취업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요일 잔매거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함께합니다. 1부와 2부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겠고요. 함께해 주실 6분의 잡담꾼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하는 좋은 외국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입사하시려면 지금 일주일을 8일처럼 좀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표 잡은 것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꾸준히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못다한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감기 옮은 철수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감기 없는데요. 올해는 꼭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말고 꼭 일을 구해서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그런 좋은 어떤 근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감기지만 좀 멋진 투혼을 보여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멘토죠.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잔매거진에 주 1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맨날 찍고 있는 듯이 예. 정말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찍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찍으러 나왔는데요. 뭐 어쨌든 열심히 제가 항상 잔매거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겠죠. 네, 바쁘게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상 주 4일을 꿈꿨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꼭 회사에 입사를 해보는 꿈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2016년에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동과 함께 마음 다잡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네, 뭐 별다른 일 없었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운동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근육량도 별로 없고 체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온몸에 알이 배겨서 거의 알아 눕다시피 했어요. 전형적인 이제 1월에 무리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예, 아무튼 몸도 마음도 건강히 또 취업 빨리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민우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금 뜨끔하는데요. 좀 기초 체력을 기르겠다고 요즘에 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롱런 할 수 있게 일주일을 8일처럼 보낼 수 있는 취업 준비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토크 잡담 시작해 보겠고요. 1부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주리 씨,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대학생들이 방학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어학연수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요. 어학 실력도 키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 2개월 단기 연수가 어학 실력을 얼마나 키울지, 그리고 취업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해외 어학연수,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지금 방학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우리 두 분의 취업 준비생, 지금 학생이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선 양부터. 저는 없어요. 없으시고. 네. 예.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바빠서? 둘 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네. 일부러 안 갔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핑계 같고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안 간 건 맞기는 해요. 네. 그리고 방학 때마다 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제가 따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랑 일정이 많이 겹치기도 했고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빨리 갔다 그래요. 올 걸. 예. 네. 뭐 어떤 잘못을 해서 출국이 정지돼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민우 군도 어학연수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는 간 적이 없고요.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어서 예정되어 있군요.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 네. 저야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전공 자체가 중국 관련인데 사실 군대 가서 좀 많이 느껴서 그전엔 저도 윤선 양처럼 갈 필요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알고 그냥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중국인들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좀 그쪽에 가지 않고서는 조금 접하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그쪽에 대해서 더 좀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약간 전공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또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배워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 요즘에 대학에서 해외 캠퍼스 많이 만들잖아요. 그 두 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고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나요, 윤선양? 네, 제 주위에도 교환학생 엄청 가고요. 네. 그리고 학기 중에 가는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직접 돈을 내고라도 가는 방문학생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방학, 또 학기까지 뭐 휴학을 하고 쭉 이어서 해외 어학연수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멘토분들은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있다면은 정말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시안 대표님. 네, 저는 어학연수 경험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학부 때 이제 해외 여행 가이드 이런 거를 알바를 해가지고 여행한 날짜를 다 합치면 어학연수 날짜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이나. 한 7, 8개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 제 친구 주변에 이제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걸 봐도요. 그렇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어학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학연수 갔다 와서 굉장히 성격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8개월 정도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영어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스키 실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스키요. 스키 자격증을 따와가지고 예. 그래서 뭐 스키 그 방학 되면 가가지고 맨날 스키장에 네. 살고 그러더라고요. 아, 캐나다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참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네,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예. 어학연수가 뭐 취업의 필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외 문화를 경험하러 간다는 게 상당히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고 그 어학연수 자체에서 그 어학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홍기찬 쌤 혹시 어학연수 경험 있으신지 어떠세요? 저는 대학 때 당시 마이애미인가 이제 가려고 다 셋업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위해 연수를 포기했었던 기억이 사랑꾼이셨군요. 이듬해 그 여자친구는 유학 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한 것 같은데 그 연수 경험 자체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어가 필요한 구직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어 전공인데 중국어 실력으로 내가 확실히 좀 국내에서는 좀 실력이 부족해서 간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보다는 교환학생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또 학업을 병행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어학 실력도 키우고 뭐 이런 식의 절차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방송 보는 학생들은 어학연수 갔다 와서 어학이 늘었다기보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뭐 이렇게 좀 놀다 오는 경향들이 없잖아 분명히 있거든요. 임원분들도 이제 그런 걸 알아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전략은 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철수 씨도 어학연수 생각해봤던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 어학연수라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물론 제가 한 12, 13년 전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많이 가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사실 이게 만약에 어학연수 가는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학연수 가는 거잖아요.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그 필요한 어학 점수가 높진 않은데 무슨 언어학자 될 것도 아니고 굳이 외국 가서 배워야 되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저는 어학연수를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들 이제 어학연수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분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번 예솔노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취업을 위함인데 정말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예스 올 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해외 어학연수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노가 2표, 예스가 노 2표, 예스 2표, 세모 2표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세모고요. 이시안 대표님과 주리 씨는 예스 도움이 된다예요. 예스부터 한번 들어보죠. 우리 주리 씨부터. 네, 저는 사실 어학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뭐 어차피 다시 와서 몇 개월이면 까먹을 거 돈 쓸어 나간다는 생각 주의였는데요. 가서 왜 여행을 많이 가라 그러잖아요. 젊고 어렸을 때 그때 좀 다양한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성격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업에 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거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스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저기 어떤 식으로든 이라는 말에 그렇죠. 맞춰서 네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다.
이찬 대표님도 같은 좀 의견이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했기 때문에 저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하는 시기를 합치면 어학연수만큼 되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따위로 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부터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같은 또래 애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군대 가고 같이 가야 되고 뭐 그 시기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항상 그 똑같은 것만 보는데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제가 그때 좀 통찰력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은 사례를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노후를 드셨습니다. 뭐 좀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철수 씨 아까 뭐 잠깐 얘기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저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뭐 인생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취업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사실 뭐 그 어학연수를 통해서 뭐 견문을 넓혀서 자기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을 때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캐나다에 그냥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아침 8시에 뭐 맥주 마시러 가고 있는데 아침 8시에요? 네네. 그 다 아침에 마시니까 맥주는 아, 그냥 가볍게? 네. 예. 근데 그 무슨 어학원이라고 해서 한국인이 만든 어학원에서 아침 8시에 다들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 어학 연수생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공부할 바에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책 사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었고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저처럼 아침에 맥주 마시는 여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참고로 아침에 마시는 맥주는요. 네. 이게 보통 그 해외 그 유럽 애들이 어디 놀러 가면요. 네. 패턴이 한 2시나 3시쯤 일어나요. 낮에요? 네. 예. 그때 일어나가지고 뭐 저녁 겸 점심 먹다가 그리고 이제 나이트라든가 그런 데 가거든요. 그럼 밤새 노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침에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서 자고. 이 패턴 한 7, 8개월 그렇게 놀더라고요. 아, 그래. 철수 씨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예,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철수 씨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공부할 거 한국에서 공부하면 되며 취업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홍기찬 쌤도 아까 얘기 좀 이어서 해주실까요? 결국 취업은 차별화돼야 된 부분이죠. 자소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학연수라든가 교환학생 이력들을 적으면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무슨 뭐 K-팝, 한류, 부채춤, 비빔밥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어봐야 어차피 차별화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가시더라도 좀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니까 제 학생은 뭐 예를 들어 남미에 어학연수 갔는데 거기에 있는 뭐 국내 대기업들 브랜치, 그러니까 지사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좀 일을 해본다든가 안 그러면 좀 우리나라 교육과정들 속에 지금 무역협회 뭐 이런 데서 진행되는 굉장히 좋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도에서 IT 소프트웨어로 그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해외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에피소드나 그 이력으로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수가 얘기했던 아침 8시에 맥주 먹는 거 뭐 그것도 차별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좀 직무와 관련된 얘기 위주로 좀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청춘도 즐기고 여러분들 견문 넓히는 거 저는 좀 병행이 되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세모를 드셨어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라는 입장이신데 짧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윤선 양부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일단 안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또 8대 스펙 뭐 이런 데 포함되기도 하는 항목이라서 굉장히 막 마음이 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남는 시간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설문조사들을 보면 또 막상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설문도 있었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진짜 세모를 드렸어요. 그래요.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네. 답변할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민우 군은 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당장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전에 제가 가기 싫었던 이유라든지 지금 가고 싶은 이유라든지 생각했는데 좀 차별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주로 영미권이거든요.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미국 아니면은 뭐 영국 또 유럽 이런 데만 가는데 좀 자주 잘 가지 않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 좀 동구권이라든지 뭐 옛날에 구소련 국가들 그런 쪽이나 아니면 좀 뭐 동남아시아 쪽에 잘 안 가는 국가들 좀 이렇게 가서 거기 가면은 굳이 어학 능력은 막 이렇게 확 올려오진 못하더라도 경험이 일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결국에 가는 사람의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새물어 들었습니다. 또 뭐 국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그쵸.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면 가성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성비. 가가지고 뭐 경험도 쌓고 하는 것들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1년 들어가고 돈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을 때 그 돈을 내고 가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그런 가성비의 문제 같아서 이건 뭐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될 놈 될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예.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서 이제 해외 어학 연수가 얼마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설문조사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에게 해외 어학연수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가 거의 과반수 이상의 답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는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도움이 된다고 쳤을 때 우리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면 어느 정도 뭐 얼마만큼 해외 연수를 다녀와야 뭐 채용의 가산점, 합격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오고 뭐 해외에서 이런 체험을 한 거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야말로 뭐 금수저만 뽑겠다라는 거나 하긴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녀오기만 하면 다 될 네네. 테니까 그러면. 그걸 갔다 와서 6개월을 갔든 2개월을 갔든 1년을 갔든 간에 네가 느낀 게 어떤 거고 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된다라는 주제가 아니라 언어 연수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소재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이거 자체로 해서 몇 개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 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네네. 부분이다. 네. 만약에 홍쌤, 뭐 제자분께서 해외 연수를 갈 겁니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이왕이면 어느 나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뭘 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력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차별성을 고려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영어 실력이라는 건 이제는 좀 일반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남들처럼 영어 실력이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에서 끌어내야겠다. 이런 식의 접근들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요즘 뭐 신흥시장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시아나 마이너 뭐 이쪽 수요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분야에서 접근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 호주나 워킹홀리데이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워킹 이력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무슨 뭐 토끼 죽이고 무슨 뭐 풀 뽑고 그냥 그 일만 하거든요. 물론 돈을 벌고 힘든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돈 외적으로 어학 실력이 그렇게 증등되냐?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와서 이제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텔링이 좀 잘 안 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해외에 내가 나가게 되는 걸 도피처로 좀 삼는 구직자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는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럼 안 필요하면 안 가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요즘 유학생들 보면 LA 출시에서 LA에서 좀 온 친구들 중에 분명히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의외로 영어를 시켜보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제 학생은 그들 사이에서 면접을 보는데 순수 국내파였는데 정말 영어를 열심히 해서 잘했던 친구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친구가 그때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괜히 좀 불안한 마음에 도피처로 생각하는 건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어학연수를 가는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로 가길 희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뭘 배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요, 미국으로 좀 꼽혔습니다. 40.54%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는 뭐 캐나다, 유럽, 호주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권, 중국이나 일본은 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어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영어 요즘에 중국을 가는 입장에서 영어 보는 기업들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어를 안 본다고 말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 사실 안 본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향화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걸로 변별을 안 한다 약간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는 애들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근데 영어 못하냐 하면 오히려 못하는 게 더 희귀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굳이 중국
또 사실 많이 가는 편인데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이제 유럽 쪽을 전공하거나 하는 친구들 중에 특히 또 러시아 쪽 있잖아요. 러시아어를 전공할 경우에는 굳이 러시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소련 옛날 위성 국가들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국가를 가서 되게 좀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잘 안 가는 국가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어떤 전공과 연관성 때문에 중국을 선택한 거지만 만약에 중국어과가 아니었다고 해도 중국이나 일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만약에 중국을 전공을 안 했다고 하면은 중국은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안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은 또 제가 이후에도 어차피 언젠가는 또 가볼 수 있는 나라긴 한데 좀 죽기 전에 좀 잘 안 갈 법한 나라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나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미국이나 이런 영어 많이 쓰는 이런 남들 많이 가는 곳은 안 갔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윤선 양, 영어 좀 배우려고 어학연수 가보는 거 어때요? 이 조사 결과처럼. 근데 사실 네. 영어권으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갔다 온 제 친구들 봐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래요.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예. 일단 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토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서면 시험이잖아요. 토익 스피킹도 스피킹 시험이라지만 결국엔 틀이 있어요. 다 외워서 얘기하면 점수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 이렇게 응용을 하려고 하면 원어민처럼 되거나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추세도 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유학은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도 가면 중국 가고 싶어요. 이왕 갈 거면. 네.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 연수 다녀왔던 그 어떤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사례를 봤을 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네. 예. 하긴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이 G.O.D도 데니보다 박준영 씨가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맞는 비유일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영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그래도 필수인 건가요? 홍쌤 생각에 어떠세요? 글쎄요, 필수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물론 점수가 없이 지원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몰입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내가 뭐 어떤 직무를 하든지 간에 갖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소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이제 그 정도 레벨로 영어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해외 영업을 해야 된다, 외자 구매를 해야 된다, 상사나 포워딩 업계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그 실력이 좀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철수 씨도 영어 중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중요하다기보다 아까 홍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영어를 잘한다고 뭐 취업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아니면 또 보지 않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연수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학원 다니는 것도 저는 좀 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토익을 공부해봤지만 일주일 이상 공부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1년이 아니고 일주일이요? 네. 모의고사 사서 그것만 진짜 열심히 풀어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풀어보면 그 정도 700, 8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만 들어도 나오는 점수인데 굳이 그 점수를 받겠다고 뭐 어학연수 간다거나 아니 비싼 돈을 들여서 또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어학연수에 이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했고 결국엔 그래도 우리가 뭐 가지 마라고 이렇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이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 갈 거 어떻게 제대로 다녀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간단한 거는요. 정말 간단한 거는 정말 어학연수가 어학을 늘리러 갔다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없는 데 가야 돼요. 일단 한국 애들 1명, 2명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어학연수 간 친구들을 보면 3개월에서 4개월째 그 우울증과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네. 향수병이. 그러면서부터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 그 클래스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한국 애들끼리 한국어만 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놀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갔다가 정말 잘 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쪄서 온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새벽에 전화 와서 돈 붙여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당해보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정말 의식적으로 정말 외로움과 싸울 생각을 하고 한국인이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미국에 가더라도 저 시골 구석에 처박히면 애들 안 오거든요. 거기까지는. LA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혼자서 딱 해놔야지
언어가 늘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다른 나라 친구들과 좀 사귀면서 그것도 하나 큰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급선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예. 약간 도전 지구 탐험대 느낌으로 좀 오지, 정말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학연수 제대로 다녀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1부 마지막으로 우리 민우 군 이야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이지만 뭐 네. 어떻게 나는 제대로 성공할 것이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가는 지역도 중국 내에서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실 중국으로 치면 소수민족 정도의 인구인데 중국 어딜 가나 한국인이 있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제일 한국인을 적다고 하는 대도시를 골랐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연안 해안 국가들, 해안 도시들보다 좀 안쪽에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저도 아까 이샤 대표 말씀하신 대로 좀 한국인이랑 좀 최대한 좀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제 친구들 보면은 거기 가서 그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갔다 와서 오히려 체계는 우리나라에 더 잘 잡혔으니까 그걸 때 하고 좀 경험을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중국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NGO 활동 그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이랑 좀 연락을 해서 불러준 대로도 가서 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그래요. 생각입니다. 잘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그럼 언제까지 출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예.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연수자금에 도움이 돼서. 비행기 싹씩 좀 비싸대. 가기 전까지는 또 저희와 함께 좋은 정보 전해주시고 뭐 어떤 것들 준비했는지 한번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토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